반갑습니다. JD 에듀케이션입니다. 도면 해독의 첫걸음입니다. 범례, 심볼 앤 레전드입니다. 우리가 PNID 첫 장을 딱 펼치면 바로 맞이하는 게 이 심볼 앤 레전드죠. 이 심볼 앤 레전드에 대해서 어떠한 종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심볼 앤 레전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볼 앤 레전드란 뭐냐? 도면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호, 그리고 약어, 마지막으로 선의 의미를 설명해 놓은 도면의 해독 사전입니다. 그런데 이 해독 사전이 각 회사 그리고 각 공장마다 심볼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PNID를 딱 받으면 가장 먼저 심볼 앤 레전드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볼 앤 레전드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장치 이퀴먼트 및 계기 심볼들, 두 번째, 배관 라인 타입 밸브의 심볼들, 마지막으로 각종 약어들이 적혀져 있죠. 예를 들어서 유체, 쿨링 워터는 CW라는 약어를 주로 쓰고, 장치 펌프는 P, 배관 중에 콜드 인슐레이션은 C라는 약어를 쓰자라는 이런 약속들이 심볼 앤 레전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일 포지션이라고 하죠. 공장이 꺼졌거나 셧다운이 됐거나 아님 인스트루먼트 에어라고 불리는 IA가 꺼졌을 때 밸브는 마지막 동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그 fail 포지션, fail cross는 FC라고 우리는 정하겠다라는 게 이 심볼 앤 레전드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볼 앤 레전드는 왜 만드느냐? 설계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엔지니어 간, 여기서 말하는 엔지니어는 공정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기계, 배관, 전기, 개장, 토목, 심지어 건축 엔지니어까지 모든 엔지니어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공통의 언어를 정하기 위해서 이 심볼 앤 레전드를 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사항은 모르는 기호를 임의로 해석해버리면 공정 트러블 발생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해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볼 앤 레전드가 엄청 중요하고요. 이 심볼 앤 레전드를 반드시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그 다음 PNID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 그 다음 장에서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동일한 장치도 법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세 가지 다 체크 밸브죠. 첫 번째도 체크 밸브, 두 번째도 체크 밸브, 세 번째도 체크 밸브입니다. 이 세 가지 모양의 체크 밸브 모두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체가 흐르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A 공장에선 이 흐름의 표시를 대각선으로 나타내고 B 공장에서는 수평으로 나타내고 C 공장에서는 심지어 화살표도 없습니다. 점 하나만 딱 찍어 놓으면 이 유체의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체크 밸브조차도 A, B, C 공장이 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이트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그로브 밸브, 쓰리웨이 글로브 밸브까지 모든 밸브들의 심볼이 A, B, C 공장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볼 앤 레전드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장치로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치 이퀴먼트 태그 구조 분석입니다. 장치 태그는 무전 등의 방법으로 엄청나게 많은 소통을 해야 되니 최대한 간략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P101A/B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알파벳은 뭐냐? 기기의 종류를 나타내죠. 장치의 형태와 역할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알파벳 기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는 P, 그리고 힐 익스체인저는 E로 주로 표현하게 되죠. 이 알파벳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장에서 주요 장치의 알파벳 약어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101은 뭐냐? 구역 혹은 시스템을 나타내는 100단위, 100, 200, 300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일련 번호, 그 구역 안에서 장치들의 일련 번호 1부터 99번까지 일련 번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101부터 199까지가 정해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101번이라고 하면 100번대 원료 투입 구역의 첫 번째 장치를 우리는 101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B입니다. A/B는 예비 기기를 나타내죠. A가 아니라 B까지 있으면
동일한 스펙을 가진 병렬의 배치를 의미합니다. A 장치는 메인 장치, B 장치는 스탠바이로 구분해서 A/B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게 되면 A/B뿐만 아니라 A/B, C, D 쭉쭉쭉쭉 나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요 장치 이퀴먼트의 알파벳 약어입니다. 처음 P부터 마지막 T/C까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유체, 액체를 가압해서 이송하는 펌프는 주로 P라는 약어를 사용을 하고 기체를 압축해서 이송하는 컴프레셔는 K나 C라는 알파벳, 세 번째 뜨거운 유체와 차가운 유체의 열교환을 수행하는 히트 익스체인저 열교환기는 E라는 알파벳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액체와 기체를 분리하는 세퍼레이터, 그리고 물질의 임시 저장 용기인 베셀, 드럼 등은 V, D라는 알파벳을 사용하게 되죠. 다섯 번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리액터 반응기는 R이라는 알파벳, 마지막으로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물질을 정밀하게 분리하는 타워, 컬럼은 T나 C라는 약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앞서 심볼 앤 레전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회사, 각 공장마다 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알파벳 약어라고 보시면 되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두 번째 P-101, 101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저는 구역 및 시스템을 100번대, 200번대, 그리고 300번대로 표현하게 되고 1년 번호를 1번부터 99번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이 100번, 200번, 300번대를 정하는데 우리는 구역 기준 혹은 시스템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역 기준으로 본다면 이 에리어, 이 장소는 전체적으로 100번대입니다. 이 장소에 설치되는 장치들은 100번대의 번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녹색은 200번대, 노란색은 300번대의 장치 번호를 가집니다. 그래서 향후 원가 절감 등을 위해서 새로운 장치가 추가될 수도 있죠. 그때 100번 구역에 설치되면 100번, 199번 이렇게 숫자를 부여받을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시스템을 본다면 원료가 투입되는 피드부터 프로덕트까지 피드 단은 100번, 프로세스 A 200번, 프로세스 B는 300번, 프로덕트 단에 설치되는 장치들은 400번, 마지막으로 유틸리티는 900번이라고 부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 숫자를 부여받을 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프로세스 A 구역에서 잔여 냉열을 이용해서 원가 절감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이 원가 절감은 쿨링타워, CT라고 하는 쿨링타워 냉각탑의 부하를 저감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 열교환기는 200번으로 설치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900번으로 설치되어야 하느냐 고민이 많죠. 하지만 이 200번대는 프로세스 A 공정의 유체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단위의 장치들에게만 200번대를 부여하지 이 유틸리티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많은 회사들이 900번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셧다운과 같이 긴급 상황에서 이 900번대의 신규 열교환기를 찾아서 조치를 하라라고 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900번대의 유틸리티 시스템 구역으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셧다운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인지력이 단순화되기 때문에 열교환기를 찾으러 프로세스 A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틸리티 900번대로 가서 원가 절감을 했던 이 열교환기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치 번호를 설정하실 때는 시스템보다는 구역으로 설정하시는 게 향후에 훨씬 좋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A/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전 해독입니다. P101AB 완벽 분석입니다. 왜 똑같은 펌프를 두 대나 설치를 할까요? 화학 플랜트는 1년 365일 연속 가동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에 보이시는 P&ID와 같이 동일한 스펙의 펌프를 두 대를 반영을 해주죠. A, B의 의미는 뭐냐? A는 런닝, 현재 가동 중인 메인 펌프를 의미를 하고요. B 펌프는 스탠바이, 고장 대비용으로 대기 상태인 펌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대를 동일한 사양으로 설치를 해놓죠. 이렇게 P&ID에 동일한 펌프가 두 대가 딱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장치는 공정에서 절대 멈추면 안 되는 시설이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A/B처럼 동일한 스펙을 병렬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쿨링타워에 들어가는 수처리제, 케미칼이라고 하죠. 그것들에 대한 펌프들은 싱글로 한 대씩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펌프가 멈춘다 하더라도 공장이 바로 셧다운 되지는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한 대를 놓고 향후에 수리한 뒤에 추가적으로 케미칼을 공급하는 그런 컨셉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A, B가 아니라 A, B를 넘어서 기기가 3대 이상 A, B, C, D, E, F로 배치되어 있다면 설계 엔지니어의 숨은 뜻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우리가 감안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숨은 의도를 무조건적으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3대 이상 장치가 배치되어 있다면 케이스 1번 50% 분할 운전을 하는 케이스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 장치, B 장치, C 장치 모두 50%의 캐파를 가지고 있다면 50% 로드 운전 혹은 생산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로 50% 캐파를 가져갈 수도 있죠. 이 케이스 1은 현업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PFD의 머티리얼 밸런스와 이 펌프의 캐파시티를 비교를 해서 50% 차이가 난다면 이 케이스 1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2로 넘어가 보죠. A, B, C 장치 모두 100%의 캐파를 가지고 있다면 잦은 교체, 정비가 일어날 수 있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식이 심하거나 정비 주기가 매우 짧아서 스페어가 2대 이상 필요한 악조건의 공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3는 다품종 생산일 경우에 여러 대의 장치를 배치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 X 물질을 생산할 때는 AB 장치를 사용하고 Y 물질을 생산할 때는 CD의 장치를 사용할 수 있죠. 물질의 점도나 화학적 특성이 달라서 하나의 공용 장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우리는 여러 대의 장치를 두고 다품종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케이스를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대 이상의 장치가 배치되어 있다면 설계 엔지니어 분에게 찾아가서 숨은 의도를 문의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챕터 관련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 혹은 메일 송부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